오늘 하루 몇 마디나 하셨습니까? 아침에 눈 뜨고 TV 켜고 밥 먹고 뉴스 보다가 다시 잠드는 하루. 누가 보면 편안한 은퇴 생활 같습니다. 그런데 뇌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먼저 늙는 건 몸이 아니라 뇌라고. 특히 60대 이후에는 조용한 하루가 반복될수록 뇌가 자극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너무 천천히 오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가 빠르게 지치는지, 왜 사람과의 짧은 대화 하나가 기억력보다 더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뇌를 다시 깨우는 방법은 무엇인지. 처음부터 외로웠던 건 아닙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배우자가 먼저 떠나고 나면 하루가 조용해집니다. 처음엔 편합니다. 전화 안 와도 편하고 약속 없어도 편하고 집에만 있어도 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뇌가 그 조용함에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우유 사러 가던 길은 배달앱으로 바뀌고 시장 가던 습관은 온라인 주문으로 바뀌고 안녕하세요 하던 짧은 인사도 사라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외출이 보름에 한 번이 되고 보름이 한 달이 됩니다. 너무 서서히 오기 때문에 본인도 모릅니다. 혹시 최근 일주일 동안 이름을 부르며 대화한 사람이 몇 명이셨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오래 침묵하십니다. 그게 이미 신호입니다. 우리 뇌는 원래 사람 속에서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표정을 읽고 목소리를 듣고 길을 걸으며 주변을 살피고 예상 못한 상황을 만날 때 뇌는 계속 깨어납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하루가 예상 가능한 반복으로 바뀝니다. 같은 자리, 같은 TV, 같은 뉴스, 같은 시간. 뇌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호가 거의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이 길어질수록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60대 이후에는 걷기 감소와 대화 감소가 동시에 오는데 이 두 가지가 겹치면 뇌 자극 속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몸은 집 안에 있는데 뇌는 점점 불이 꺼지는 상태여서 조용해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얼마 전 저희 채널에 댓글 하나가 달렸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72입니다. 남편은 4년 전에 떠났고 아이들은 서울과 부산에 흩어져 삽니다. 다들 잘 살고 있으니 제가 먼저 연락하기도 미안합니다. 요즘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많아요. 근데 이상한 건 외롭다는 생각보다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든다는 겁니다. TV를 봐도 뭘 봤는지 모르겠고 밥을 먹어도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이상한 건지 그냥 나이 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댓글을 읽고 오래 멈췄습니다. 외롭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슬프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든다. 그 말이 사실 가장 무거운 말입니다.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뇌가 반응할 재료가 사라진 겁니다. 자극이 없으면 뇌는 무언가를 느끼거나 기억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TV를 봐도 남지 않고 밥을 먹어도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슷한 댓글이 수십 개였습니다. 표현은 달랐지만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건지 시간을 보내는 건지 모르겠다. 많은 분들이 치매라고 하면 기억력을 먼저 떠올리십니다. 어제 뭐 먹었더라,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이런 것들을 못 떠올리면 걱정이 앞서지요. 그런데 실제로 더 먼저 오는 변화는 반응 감소입니다. 놀라는 일이 줄어들고 궁금한 게 줄어들고 감정 반응이 약해집니다. 예전에는 꽃이 피면 멈춰봤는데 이제는 그냥 지나갑니다.
예전에는 전화 한 통에도 반가웠는데 이제는 벨소리 자체가 줄어듭니다. 삶이 안정된 게 아니라 뇌가 자극을 덜 받기 시작한 걸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는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가 기억할 장면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은 자극이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자극 없는 하루는 뇌에 아무것도 새기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장면이 남아 있습니까? 김영호 씨는 67세의 아내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처음엔 오히려 편했다고 하셨어요. 어느 순간부터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늘었습니다. 잠도 줄고 식사도 대충 하게 되고 밖에 나가는 일도 줄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아무 의욕이 없어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봤습니다. 혈압도 혈당도 정상이었습니다. 의사가 한마디 했습니다. 선생님, 누구랑 얘기하세요? 그 말에 오래 침묵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동네 걷기 모임에 나가게 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사람들과 인사하게 됐습니다. 카페에서 늘 오시는 분이죠? 라는 말을 들은 날 집에 와서 오랜만에 웃으셨다고 합니다. 약보다 먼저 살아난 건 표정이었어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다행인 건 뇌는 생각보다 늦게까지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루 2번은 집 밖으로 나가십시오. 목적 없어도 괜찮습니다. 걷는 동안 뇌는 계속 주변을 읽습니다. 바람의 방향,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 오늘 핀 꽃의 색깔. 이 모든 것이 뇌에 신호를 줍니다. 둘째, 이름 부르는 관계를 만드십시오. 경비원도 좋고, 카페 사장님도 좋고, 시장 상인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와 반복적으로 연결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오셨네요 라는 말 한마디가 뇌를 깨웁니다. 셋째, 손과 입을 같이 쓰는 활동을 늘리십시오. 요리하면서 혼잣말하고 메모하면서 소리내어 읽고 취미 모임에 나가서 짧게라도 대화하는 것. 이런 활동은 뇌 여러 영역을 동시에 움직입니다. 뇌는 쓸수록 살아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서 늙는 게 아닙니다. 반응 없이 살아서 늙는 겁니다. 혼자 살면서도 세상과 연결된 분들은 뇌가 오래 활발합니다. 핵심은 외롭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반응하고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오늘 하루가 조용했다면 그건 편안한 게 아니라 뇌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만 남기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멀어지고 있습니까? 거창한 목표 하나보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먼저 말을 걸어보셨으면 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좋고 단골 가게에서도 좋습니다. 요즘 날씨 좋죠? 라고 한마디 건네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조용했던 하루에 누군가의 이름 하나가 들어오는 순간 뇌는 다시 삶을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시겠습니까? 뇌는 사람 속에서 살고 침묵 속에서 조용히 늙어갑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전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요즘 하루에 몇 마디나 하세요? 솔직하게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댓글 하나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 자체가 이미 뇌를 깨우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